고향 특례시를 리셋하다. 존경하는 고향 특례 시민 여러분, 위대한 도시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도시는 설계자의 철학 위에서 세워집니다. 조선을 건국했던 정도전은 한양의 공간구조와 국가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단지 왕조를 세운 것이 아니라 수도의 질서와 운영체계를 설계했습니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프랑스 건축가인 르꼬르비제는 건축을 도시를 구조로 재정의했고, 안토니 가우디는 자연을 건축으로 소화했으며, 훈베르트 바사는 인간 중심의 도시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도시를 선언으로 바뀌지 않고 설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향은 그 구조적 한계에 서 있습니다. 분절된 생활권, 정체된 상권, 흩어진 정책, 주거 중심의 도시 구조, 생활 의존형 교통체계, 서울 의존형 교통체계, 생산 기반이 부재한 소비도시의 한계. 이제 고향은 관리의 시대가 아니라 설계의 시대가 필요합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이 설계로 세워졌듯 고향 특례시 또한 도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저 정재환은 고향을 단순한 주거도시에서 생산하고 계약하고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세계로 뻗어가는 전쟁기지로 새롭게 다시 설계하고자 합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기반으로 도시의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계곡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없는 순수 업무 복합단지를 구축하여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미래형 스카이라인을 완성하겠습니다. 고향을 K컬처 생산도시로, 글로벌 방산계약 플랫폼 도시로, AI 기반을 둔 행정이 작동하는 스마트 도시로, 365일 공연과 축제가 지속되는 문화, 스포츠, 산업 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제 고향 특례시는 설계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단지 선언만이 아니라 실행으로, 관리 행정이 아니라 설계 행정으로 도시의 미래를 증명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심장, 글로벌 고향의 압도적 승리를 이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TN뉴스 정명달 본부장입니다. 많은 정책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들은 구체성이 있는데 스포츠 체육 분야의 스포츠 체육 문화 쪽 부분의 정책은 구체화된 건 아직 발표 자료는 없는데요. 발표한 그 외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 특례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산업을 융합하는 그걸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그 365일 문화가 작동하는 고향시를 만드는데, 고향 스튜디오 시티를 구축을 하고, 글로벌 방송과 공연 제작 스튜디오 주소가 OTT 콘텐츠 촬영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K-팝과 뮤지컬, 전통문화 공연이 상시 운영되는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세계 익스트림 스포츠 올림픽 대회를 4년 주기로 고양시에서 개최하고 주최하여, 그리고 스포츠 산업과 관련한 e스포츠와 스포츠 산업과 관련해서 K컬처와 결합한 글로벌 콘텐츠 도시로 만들고, 청소년 스포츠와 연계해서는 고향 엑스스포츠 빌리지를 조성을 하는 스포츠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성장해온 대표적인 이제 주거 구성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양은 물리적 노후,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와 플러스 도시의 기능의 필요도가 누적된 상태이고 그 구조적인 한계가 이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의 교통 체계, 그리고 생산 기반이 취약한 산업 생태계, 그리고 교육과 문화, 인프라의 단절, 이 모든 것들이 고양시의 도시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단지 시설의 확충이나 예산 증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시 운영 시스템이 구조적인 문제로 한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정책이 아니라 도시 전체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재설계돼야 되면 도시 운영 체계의 레벨 수준의 전환 과제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마가 도로 하나를 더 놓고 복지에서 얼마나 더 늘리는 방식의 행정 개선을 넘어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단순 주거 정비가 아닌 도시 기능 전체의 리셋 그대로 전환하고 대곡 중심으로 한 순수 업무 복합단지의 조성을 통해서 자족형 경제 기반을 구축을 하고 국제 규제 혁신 구역이라고 하는 스테이션 G를 통해서 글로벌 계약과 기술 실증이 가능한 도시 환경들을 만들고, 그리고 강상과 K 컨텐츠, 그다음에 첨단 제조 산업을 연결하는 GDX 계약 플랫폼을 도입해서 생산과 계약,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수출하는 도시 내부의 선순환적 구조를 형성하는 도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AI 기반을 둔 333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행정과 복지, 돌봄 서비스를 생활권 단위에서 통합 제공을 하고, 교육과 주민자치, 동물복지 등의 정책까지 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통합형 도시 재설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그릭이라고 하는 고양 에볼루션 이노베이션 시티, 즉 다시 말하면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걸 산업화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그리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계약 기반의 도시 모델, 그리고 도시 기능의 전반적인 재배치, 이걸 단순히 고양을 레드타운의 고양이 아닌 생산하고 계약을 하고 교육을 하고 돌봄을 하는 기능까지 모두가 작동하는 플랫폼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실행 계획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양이 문제는 단지 관리의 단계를 넘어서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출발은 그 도시의 재설계는 시민과 함께 시작하겠다는 저의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대곡 중심의 국제 비즈니스 업무 복합 스카이라인 구축에 대한 정책에 대한 건데요. 대곡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의 복합 노선이 5개 노선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대곡을 국제도시의 관문의 기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미디어, 항공, 그리고 물류, 글로벌 호텔, 국제 비즈니스 센터의 중심이 대곡 중심으로 해서 업무 복합 스카이라인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또한 원당에 있는 고양시청사, 그리고 대곡, 백석, 장암, 대화, 킨텍스를 연결하는
도시의 동서 스카이라는 구축에서 도시 전반에 대한 경제 활동을 통합하는 구조를 갖는 축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곡은 공항과 가까운 대중교통과 광역교통망을 연계함으로써 국제 비즈니스 이동성을 확보하는 글로벌 초지국 플랫폼 도시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 규격 혁신구역 스테이션 G에 대한 전략 정책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양시가 갖고 있는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 산업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죠. 기존의 킨텍스는 주로 단순한 전시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킨텍스를 글로벌 계약과 중재가 이루어지는 산업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제 규제혁신구역 스테이션 G는 AI, 로봇, UAM 등의 첨단 산업의 실증 테스트베드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기술 검증과 수출 계약을 동시에 지원하는 글로벌 협약 허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00조가 넘는 방산 산업에 대한 방산 전시 계약 플랫폼 GDX는 기존의 DX 코리아에서 전시회를 상실하는 이 DX 코리아 전시회를 해년마다 열리는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를 상수로 하고 육군의 무기체계 실증과 수출 상담센터, 법률 등 금융계약 지원센터 등에 포함하는 통합형 방산계약 허브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산업과 융합을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것은 1년 365일 문화가 작동하는 도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연과 전시,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가 연중, 연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고향 스튜디오 시티로 구축할 생각입니다. 글로벌 방송과 공연 제작, 그리고 스튜디오를 조성을 하고 OTT 콘텐츠 촬영 시스템을 시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K-팝과 뮤지컬, 전통문화 공연이 상시 운영되는 문화산업 클러스터로 형성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익스트림 스포츠,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이 대회를 확산해서 세계대회를 올림픽 개념으로 4년 주기로 고향 조직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세계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를 4년 주기로 개최를 하고 이와 같은 스포츠 산업과 e스포츠 산업 그리고 K컬처를 결합한 글로벌 콘텐츠 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X세대 청소년 세대의 스포츠 아카데미와 국제 연수센터를 포함한 고향 엑스스포츠 빌리지를 고향에 조성함으로써 스포츠 관련한 산업 생태계를 킨텍스 중심 그리고 호수공원 중심으로 문화와 산업을 융합을 기반으로 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적인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강과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한 워터프론트와 국가 정원에 대한 계획을 구축하는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터프론트는 한강변의 행주산성과 덕은지구 중심의 유황양 워터프론트 그리고 창릉천과 공릉천의 생활형 워터프론트 그 다음에 호수공원과 전항습지를 중심으로 한 워터프론트의 핵심 자산으로 K컬처와 관광도시, 국제도시, 스마트도시와 같은 워터프론트와 국가정원의 축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향이 가질 수 있는
AI, 로봇, 문화 콘텐츠, 스포츠 경영, e스포츠 등 미래산업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고양 시립대학교로 설립을 통해서 AI 기반을 인큐베이팅하고 AI 산업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 행정 시스템의 경우에는 AI 기반을 둔 333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3분 내에 접수를 하고 3시간 내에 담당 공무원의 배정, 그 민원 처리에 대한 3일 내 결과 통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면 AI 기반을 둔 행정 시스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와 관련한 3.0 모델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형식적인 형용화된 주민자치 일을 좀 더 그분들에 대한 주민자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어줄 수 있도록 행정 예산에 대한 편성권을 부여하고 부여해서 권한과 책임을 줘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완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가 예산이 3조 5천억 정도 해당합니다. 재정 자립도는 약 32%밖에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 투자나 일부 분야의 예산을 확충한다고 해서 이 재정 자립도가 항상 회복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경제, 교육, 교통, 도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도시의 새로운 전환을 도시의 새로운 설계를 통해서 고양시의 경제, 고양시의 일자리, 고양시의 자족형 도시를 만드는데 지금은 고양시의 미래를 전환할 그런 시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양이 잘 사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먹사니즘과 잘사니즘 이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심장 그리고 글로벌 고향을 만들어서 4년 전 빼앗겼던 고향을 다시 한번 압도적 승리로 고향을 다시 되찾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좀 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디어스 기자 최수만입니다. 우리 장재환 후보가 공약했던 것 중에 스포츠 체육시설에 관한 15분 내에 모든 주민들이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예산과 이런 것을 만들 어떤 계획이나 보관이 있으신지 첫 번째. 두 번째, 문화는 그 고향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역마다 마을 합창단 무슨 다양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보관이 있으신지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기자분의 얘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기자 출마 선언에 대한 제가 말씀을 좀 간략하게 좀 드리는 거고요. 보다 자세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3월 2일 날 인텍스에서 정책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 2-3시간, 2시간 정도 할 것 같은데요.
그때 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좀 드리고 부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도시에 대한 설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이 가지고 있는 저는 고양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축은 크게 세 가지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기반을 둔 도시의 축을 이야기하면 킨텍스, 호수공원, 그리고 아레나 공연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행수산성, 호수공원 이 하나의 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 경의중앙선을 중심으로 탄양, 그리고 일산, 울산, 대구 이 하나의 또 축이 있습니다. 이 경의선 그리고 교외선 중심으로 또 하나의 축이 있죠. 교외선의 경우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영당, 원릉, 격제, 양주를 통해서 이 정도로 가는 물리적 기반의 축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있는 이 킨텍스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호수공원, 행수산성 그리고 이 라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K컬처와 그다음에 스포츠와 산업화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문화와 산업 연계하는 산업의 하나의 축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의선 중심으로 한 이 탄현과 일산 그리고 계곡 중심으로 사실은 생활권의 분절이 이걸 통해서 구도심과 신도심, 그러니까 일산 신도심하고 구도심에 대한 생활권의 분절을 통해서 모든 경제라든가 지역의 개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미분화되어 있고 생활 격차도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계획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도 3월 2일 날 킨텍스에서 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은 아까 경의선, 교외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교외선 역시 마찬가지죠. 덕양과 일산을 나눠놓는 대표적인 물리적인 시설이 있는 거죠. 그 기반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외선의 경우에는 현재 원당을 중심, 원당 다음에는 대구, 격제, 그리고 송추, 이령 이쪽으로 해서 가게 되는데 우리 고양시의 생활축들은 결국은 고양간산 그리고 격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개선할 수 있는 도시 설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너무 많은데. 네, 고양시내 이병훈 기자입니다. 미국 국세권 개발을 위해서 주거 기능을 세우고 스스로 복합 공무 단지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핵심이 주택 공급 활성화 정부에서 따져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곡 역세권에는 9,400가구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이제 거의 명령하다시피 지자체에 하다시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되면 주로 기능이 없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택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듯한 기존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를 어떻게 설득시키는 건지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주거 기능
전혀 없이 한다는 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조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공역 앞에 그 화정하고 대곡 사이에 있는 9,400세대 저는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뺀 나머지에 대공역 중심으로 업무 복합 단지를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출마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정책은 아마 3월 2일 날 콘텐츠에서 구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니 지금 오늘 이제 출마 기자회견장이만큼 고양시장 예비 후보가 민주당에서 한 10여 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장제환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분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여러 그러니까 명의 민주당 후보가 10여 명이나 있는데 그 10여 명보다 장제환이 낫다. 고양시장은 장제환이어야 된다. 라는 게 있다면 본인의 강점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네,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계속해서 정책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고향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게 단순히 어느 한 분야에 예를 들어서 일기 신고 시에 단순한 용적률을 올려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도시의 전체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제가 도시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른 후보들보다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후보보다는 가장 강점이 있고 보는 시야나 비전이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친구의 강점입니다. 네. 그러면서 고양시도 저도 당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정책이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에 비하면 정책과 비전 그리고 도시를 바라보는 고양시를 바라보는 식견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후보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후보? 네, 자신 있습니다. 많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면 3월 2일 날 오시면 저희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걸 직접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이상으로 장제환 고양시장시 예비 후보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하시니까 마치겠습니다. 예, 고향과 배우 김성입니다. 이제 장제환 박사님이 아니고 후보님, 예비 후보가 되신 거죠. 장제환 예비 후보님 오늘 기자회견 말씀 잘 들었고요. 얼마 전에 제가 대통령님 뵙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원내 지도부가 한번 청와대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경기 북부의 어려움에 대해서 대통령께 좀 호소를 드렸습니다. 특히 고향도 같이 어렵다. 소위 말하는 GDP라고 그러죠. 지역 내 총생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따지면 고양시가 2,500만 원 수준입니다. 울산 1억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즉 지역 내 아무도 생산하는 게 없는 게 큰 문제다라는 점을 경기도지사 하셨던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리니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제 전 시장들이 아파트를 짓고 산업지를 잃지 않아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테크노밸리 유치할 때 고양시랑 성남시랑 붙었던 거 아시죠? 그때 고양시는 담당 국장에 가서 과제 설명을 했고 성남시는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시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를 성남시가 가져갔고
그러고 나서 아시는 것처럼 판교가 붐이 일어난 것들을 저희가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그러니까 고양시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만 사실 고양시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서울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은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일자리가 있으면 우리가 굳이 서울에 가는 지하철 몇 개를 더 만들고 도로를 놓을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있으면 이 동네에 일자리 구하고 배우자와 함께 일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 누구나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은 대통령님도 공감의 뜻을 표하셨다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시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도시공학으로 박사를 받은 우리 장재환 후보 같은 설계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덩그러니 일산 신도시 설계해서 짓고 그 다음에 그냥 평면되는 대로 똑바로 쳐서 도로를 개발, 평면되는 대로 똑바로 쳐서 식사동 개발, 뭔가 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개발을 좀 정리하고 산업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설계자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장재환 예비후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잘 지켜봐 주시고 3월 2일에 있을 정책 발표에서 또 날카로운 질문과 대답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환 화이팅 한번 하세요. 고양시 화이팅! 고양시 화이팅! 국제도시 화이팅! 마이크 대신 것보다 목소리를 더 크세요. 그리고 셋, 또 하나. 자, 편하게 웃으시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한 번. 저 질문 있는데 두 분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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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민 화이팅! 인상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 여기서 사진 찍다 보니까 두 분이 닮으셨어. 가운데 사진 한번 좀 드리세요. 예? 가운데 사진 없으세요? 형제세요? 가운데 계신데 홀로 없으시죠? 한 번만 더 화이팅.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